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다이빙에 관련되는 퀴즈를 한 10개 뽑아봤습니다. 이게 시험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시죠. 그리고 10개를 다 맞추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른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이 컴퓨터를 거의 대부분이 사용합니다. 처음 다이빙 시작하셔서 배우시고 하시는 분도 그 개방 수영 훈련 다이빙 할 때도 그 강사분들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떤 버릇 같은 것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다이빙 컴퓨터는 대부분이 수온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감압병 이야기를 할 때 수심과 시간을 주로 이야기하고, 혹은 기체가 공기냐 혹은 나이트록스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감압병 위험 요인을 계산해 주죠. 그 화면에 나오는 수온, 과연 이 수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이 계산에 포함이 될까요? 맞다, 엉터리다. 답은 엉터리다 답입니다. 이 현재까지 컴퓨터 안에 수온 관련된 것을 안전요인에 포함시켜 놓은 컴퓨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리면 여러분 꼭 좀 저한테 연락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종류가 그게 있는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를 들게요. 30m에서 저희들이 공기를 이용했을 때 20분, 그 다음에 나이트록스 32%를 쓰면 30m에서 30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무감압 환기를 계산하는 요인들이 수심, 시간, 그리고 기체 이렇게 돼 있지만 아직도 수온에 대한 것을 이 테이블에 포함시켜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컴퓨터는 안 나왔습니다. 단 드라이수트 다이빙 이런 것을 공부하고 교육할 때 저희들이 물속에서 춥다고 느낄 때, 그게 이제 입는 수트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차온물에서는 수심을 한 4m 정도 더 깊은 걸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감압병은, 만약에 감압병이 나타난다면 다이빙 후에 심지어는 수중에서도 감압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압병은 다이빙 후에 언제 그 증상을 나타내느냐, 12시간, 24시간, 일주일 이내, 1개월 이내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정답은, 이게 사실은 1번과 2번이 좀 애매합니다. 대부분은 12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2시간 이내지만 사실은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라든지 고지대로 간다든지, 우리가 뜨거운 물에서 심하게 지진 나든지 할 때 24시간 지난 경우도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 12시간,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6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감압병과 감압질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압질환, DCI, Decompression Illness라고 할 때
이 감압질환은 질소의 기포에 의한 병이다. 오로지 버벌에 의한 상해다. 맞다? 틀린다. 감압질환은 질소 버벌에 의한 감압병과 혹은 폐팽창 상해나 이런 걸로 공기가 폐포를 다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를 감압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압병과 감압질환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떤 교육단체나 어떤 의료계에서는 그 구분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오래전에 올려놓은 감압질환이라는 그 내용의 영상을 보시면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다이빙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버디가 감압병 증상을 나타냅니다. 가장 흔한 증상, 통증이죠. 관절, 근육 같은데요. 뭐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감압병 증상을 호소하면 우리가 버디로서 혹은 팀원으로서 해야 할 조치가 쭉 열거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활력 징후, 이거를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죠. 호흡수, 맥박수, 온도 이런 걸 재는 건데요. 를 관찰하면서 구급대를 호출하는 거죠.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산소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농담으로 적은 겁니다. 강령천 긴급전화 혹은 뭐 댄 같은 서비스 같은 게 있다면 그리 전화해서 조언을 받는다. 이거하고 혹은 즉시 인근의 촨비 구비병원으로 후송을 시작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인근의 챔버 구비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챔버에 그 병원에 그 챔버가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병원인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가보면 챔버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혹은 챔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그날 그 자리에 없거나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떤 다른 전문가가 있다면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병원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뭐 그런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그 광개토 병원인가 하던 그 병원에서 챔버를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최근에 그게 중단됐습니다. 새로 열었는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래서 그 병원에 갔다가 헛걸음 하신 분한테서 제가 전화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이버를 데리고 챔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있다면 인근에 일단 병원에 가셔가지고 산소 그 다음에 수액 이런 걸로 미리 응급처치를 하면서 어느 챔버 병원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빨리 가서 바로 치료하면 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의 감압병을 응급으로 간주해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오세요 이래서 그 다음날 치료가 들어가고 이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다이빙계에서 이 다이빙에 의한 감압병은 챔버를 응급으로 돌려야 할 질병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료보험공단 그 다음에 의료계 다이버들 모두가 좀 인식하고 그쪽으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이버가 취할 행동은 무엇이냐?
충분한 휴식과 음식물,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 다음 다이빙 전, 다이빙 하는 중간, 그 다음에 다이빙하고 나와서 바로 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빙을 위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유산소 운동 하시고 근육 운동도 해주는 것이 다이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교육과 본인의 다이빙 경험의 한계를 지키면서 다이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이빙을 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언제 다이빙을 중지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중지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을 때는 그 중지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지금 나 못하겠다 하고 나가서 버디에게, 팀원들에게, 강사님에게 이게 좀 쪽팔리는 게 아닌가. 심지어 강사분들은 본인이 좀 무리해서 학생 다이버를 가이드하면서 자기 몸에 무리를 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강사, 다이브 마스터, 프로페셔널도 본인이 오늘은 좀 안 좋구나 싶으면 그것을 학생에게 이야기하고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학생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학생에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셈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 4는 이상 모두 맞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화면 정지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상 모두가 답입니다. 저희들이 다이빙 할 때 물속에 들어가면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광이, 신장이 수압을 받아서 그렇다. 맞다? 틀리다. 수압 받으면 방광이 쪼그러들까요? 방광 안에는 물이 차있지 공기가 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압 때문에 소변이 마려운 것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포유류 반사에 의해서 이뇨작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수중에서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운동하면서 이 다이빙은 우리가 물속에서 킥도 하고 뭐 호흡 천천히 하고 하기 때문에 심혈관계통, 심장 쪽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 스쿠버 다이빙이 혈액순환에, 심장의 어떤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심장과 혈액순환계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빙은 그 자체가 실제로 저희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물을 많이 마시면 감압병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가 정답이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포츠 음료요, 뭐 게토레이드 혹은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과 스포츠 음료 어느 게 더 좋으냐고 하면 물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 음료는 또 이것 자체를 안 마시면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만큼 여기도 중독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음료에 대한 맞는 말입니다. 다이버의 탈수를 막아준다. 그 다음에 스포츠 음료는 너무 진하니까 물을 타서 마셔야 된다. 운동을 할 때는 스포츠 음료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 4번 위에 거 다 틀렸다.
스포츠 음료들은요, 그다지 탈수를 막아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 마시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런 포카리 스웨트, 이거 뭐 땀 흘릴 때 좋다고 그 가루를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 이걸 통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통 안에 물을 채워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스포츠 음료는 여러 가지 이온 같은 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왕 마시려면 그냥 마시면 됩니다. 물 타서 마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운동을 만약에 한다면 많이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물보다 좋다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영을 잘해야 됩니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영을 아주 잘하고 그 다음 많이 건강한 사람만이 스쿠버 다이버가 될 수 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스쿠버 다이빙을 겁을 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오픈 워터 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약 200m를 어떤 형이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인증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수영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에 등록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이 수영장에서 계속 연습을 해보면 실제로 200m는 금방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0분 혹은 12분 이렇게 직립 수영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영을 아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가지를 한번 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0개를 다 맞추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혹은 아이스크림을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이빙에 관한 혹은 안전한 다이빙에 관한 혹은 다이빙 안전에 관한 퀴즈 10가지를 한번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